자, 일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일단 사인 역수, 코사인 역수, 탄젠트 역수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호적인 생각은 사분면의 생각이니까 어렵지 않고 사인, 코사인, 덧셈 정리를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사인은 사코 코사, 코사인은 코코사사. 부호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 그림에다가 그림 그려봐야 돼. 증명 그림 그려보고 거기다가 사인, 코사인을 표현을 해보고 나서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다음에 그 그림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그림 그대로 설명이 나오고 빈칸 넣기가 나오든지 이 길이를 주어지고 이 길이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자, 탄젠트 덧셈 정리는 탄젠트는 뭐 어떻게 풀어? 코사인 분의 사인이겠지. 하나만 해볼게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야. 얘는 코사인 코코사사. 부호는 플러스면 마이너스. 사인은 사코 코사.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눌 거냐면 탄젠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눕니다.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왼쪽 아래가 1이 됐고 오른쪽 아래가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에서 탄젠트가 됐습니다. 얘는 코사인은 사라졌고 코사인 베타는 사라졌고 코사인 알파만 남아.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외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 자리에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게 되면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탄젠트 각이 부호가 바뀌었지. 탄젠트 각이 부호가 바뀌었지. 함수로 생각하면 뭔 대칭이 된 거야? 얘가 x라 생각하면 y축 대칭이 된 거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탄젠트는 기울기적 생각이니까 y축 대칭이 되면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가 됐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앞으로 뛰쳐나오게 돼. 얘도 마이너스가 앞으로 뛰쳐나오게 돼서 이쪽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외울 때 일단은 선생님은 이렇게 외워. 일단은 1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쓸 때 가운데다가 뭐 안 쓰기 뭐 하니까 둘 다 마이너스 써. 둘 다 마이너스 해. 그리고 이 부호가 분자 부호가 따라간다 이거지. 이렇게 외우는 거지. 우리가 이 사인 값에 대한 것은 플러스로 가냐. 코사인은 부호가 바뀐다. 탄젠트는 부호가 가들어간다. 이쪽은 부호가 가들어가고 얘는 반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미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미분 적분도 사인, 코사인 넘어갈 때 부호가 마이너스 붙냐 안 붙냐. 코사인 사인으로 넘어갈 때 부호가 붙냐 안 붙냐. 탄젠트 시컨트 넘어갈 때 부호가 붙냐 안 붙냐. 됐어요? 코탄젠트 넘어갈 때 코시컨트 넘어가는데 부호가 붙냐 안 붙냐 이런 생각을 해요. 룰이 비슷합니다. 룰이 좀 비슷해. 그래서 그 부호적인 생각하고 일단 외워놓고 부호적인 생각하고. 알겠죠? 얘는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쓴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쓴다 이거지. 그래서 부호가 그대로 분자가 따라간다. 이렇게 부호가 똑같다 이거야. 자, 이 공식 덧셈 정리만 공식만 가지고 나머지 애들을 다 증명을 합니다. 이 덧셈 정리만 가지고 다 증명을 할 거야. 증명 과정은 요 식을 어떻게 변형시키면 요놈이 될 거냐 이 말이잖아요. 베타 대신에 알파를 넣어.
됐어요? 그래서 증명을 하고 우리는 그대로 외울 거다 이거지. 사인 2알파를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입니다. 사인 2알파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사인 2알파야. 자, 사인 2알파를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로 간다는 것은 각을 우리가 온각이라게 한각. 항상 한각으로 만들려는 작업을 필요한다는 말이지. 2알파는 좀 불편해. 그럼 알파는 좀 편해. 그렇지? 특히 어떤 거냐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는 똑같잖아, 각이. 그럼 이 한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어. 그걸 통해서 두 배 각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얘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두 각을 통해서 한각을 알아낼 수도 있고 한각을 통해서 두 각도 알아낼 수 있다 이거지. 단 우리가 한각에 대한 표현법을 한각에 대한 내용들은 다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두 각을 하자는 논리긴 한데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 요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돼. 요놈이 이렇게 가고 요놈이 이렇게 가고. 우리가 보통 공식을 하다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너희들이 잘해. 맨날 그렇게 외우니까. 그렇지? 하지만은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것 생각하듯이 오른쪽도 왼쪽으로 가는 생각을 좀 하면 너희들이 연상이 좀 더 쉬워질 거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항상 공식은 그렇게 하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둘 다가 돼야지 수월하게 넘어갈 거야. 그러면 식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그래프 두 개 식을 양쪽 식을 봤을 때 왼쪽 식이냐 오른쪽 식이냐 판단을 먼저 해야지. 그럼 보통은 왼쪽 식과 오른쪽 식 똑같잖아. 똑같은데 둘 다 써도 어느 걸 써도 돼. 하지만 둘 중에 어느 게 쉽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쪽을 쓸 거냐 이쪽을 쓸 거냐에 대한 생각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뭔 말 이해됩니까 지금? 한 문제만 보여줄까? 다른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fx가 ln 코사인 연계 있어. 그래서 l을 x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어가지고 fx 계산해봐라 했어. 와우, 언제 할 거냐? 우리는 한번 일단 넣어봅시다.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넣어봅시다. n에다 무한대를 넣었어. 코사인 무한대. 몰라. 코사인 무한대. 몰라.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거야. 몰라. 못 풀어 이제. 못 풀어. 일단 못 풀어. 이거는 못 풀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지? 근데 구해봐라고 했어. 아, x에다 0을 넣어봐라 했구나. x에다 0을 넣고 자, 무한대를 집어넣고 0을 넣을 거야. 이게 여기다 코사인 0, 0, 0, 0, 0, 0. 뭐가 되지? 그러면 코사인 0, 0이니까 다 1이 되나? 그럼 값이 1이 되나? 그럴 수는 있겠네.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가능성 x에다 0 집어넣을 거잖아. 그리고 얘는 무한대 갈 거냐? 코사인 2분의 0, 코사인 2 제곱분의 0, 코사인 2 제곱분의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다 0이 1이니까 우리는 1이라 쓸 수도 되겠네. 가능성 있어. 됐습니까? 근데 이 식이 너무 복잡하다 이 말이지. 그렇지? 조금 전에 배운 것이 뭐냐면 사인 2알파가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야. 그러지? 사인 하나 의식을 사인 코사인으로 바꾼 거지. 역으로 보면 사인 코사인을 사인 하나로 바꾼 거지. 그럼 식이 더 간단해진 거라고. 각은 불편해졌지만. 다시 말해서 이쪽에다가 사인 여기다 적은 이유가 있어. 우리는 각이 2배가 되잖아.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얘가 뭐가 될 거야? 얘가 2가 있어야 되니까 2분의가 하나 등장할 거고 2분의 빼놓고 쓰면 얘가 뭐가 나올 거냐면 사인 2의 n-1제곱 x가 되겠죠. 이제 각이 2배 각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나 쓰고 하나씩 쭉쭉쭉쭉 줄겠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전체 식을 딱 다 쓰면 이게 뭐가 쓸 거야? 사인 x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쓰면 얘가 사인 2분의 x가 나오겠지. 그러지? 그럼 요러면 곱하면 사인 x가 나오겠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뭐가 추가돼서 2분의가 원래 있어야 되니까 2분의 2에 몇 제곱이 있어야겠지. 몇 제곱이야? n제곱이야? n-1제곱이야?
다 사라졌니? 하나 사라질 때마다 2가 등장을 해. 이거 하나 사라질 때마다 2가 하나씩 등장을 한다고. 얘도 사라졌잖아. 그러지? 이 n제곱이 되겠고. 우리가 지금 빨간 걸 곱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나눠줘야 되겠죠. 이래 되겠지? 엄마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놈에다가 이제는 x 대신에 뭘 넣을 거야? 0을 넣을 거야. 그럼 얘는 상수. 요놈 0인자가 몇 개? 한 개씩. 한 개씩. 그러면 답이 얼마 나와? 요놈이 나오면 계속 나오겠지? 이 n제곱분의 1이 나오겠지, 분모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나온다? 1이 되겠다. 이거지. 2n제곱분의 2n제곱분의 1. 그지? 뭐 그런 정도 쓸 수 있겠지? 아까 추론했던 것이 오늘 주마다 떨어졌네.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선생님, 지금 이걸 보여준 것은 이 문제를 정확히 풀자가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여기다 집어넣으면, 코사인에다 집어넣으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얘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야.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야. 근데 얘는 코사인도 있고 사인도 있는데 제곱이니까 얘를 사인으로만 바꿀 수도 있고 코사인으로만 바꿀 수 있겠지. 그러지? 코사인으로 바꾸면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고 사인으로 바꾸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입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 코사인 2알파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탄젠트 2알파는 아까 뭐가 있어? 얘는 뭐야?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야. 그럼 분모가 1 마이너스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였어. 알파 베타가 똑같으니까 탄젠트 제곱 알파. 분자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였어. 더하기. 그러니까 R 똑같으니까 2 탄젠트 알파가 되겠다. 탄젠트 2배각. 꽤 많이 나온 식입니다. 다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2배각. 2배각이 덧셈 정리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수 만들기 더 편해서. 2배각이 훨씬 더 그래 쉬워. 2배각이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자, 2배각이 나왔다는 것은 각을, 자, 배각 공식이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3배각도 있습니다. 3배각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2알파 여기다가 2알파 넣으면 돼. 그럼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적고 그것도 외워두면 되겠어요. 증명 한번 해보고 외우는 방법은 좀 있어요. 알겠어요? 해봐야 돼. 거의 이제 안 나온다고 보는데 그래도 한 번씩 등장하니까 300까지는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나오면 덧셈 정리 200가 하니까 덧셈 정리 통해서 300은 너희들이 구해서 풀어봐라 이런 소리가 되는데 우리 실전에서는 연습을 그 전에 먼저 해놓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알겠죠? 자, 반각은 이런 거지.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것은 두 배 각을 온각으로 만들려고 하나의 각으로 한 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절반의 각을 온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그럼 위에 있는 거에 역개념이네. 두 각을 한 각으로 만드는 거고, 그렇지? 절반 각을 한 각으로 만들어야 되지. 이 두 배 각을 한 각으로 만든 것과 그럼 한 각을 두 각으로 만든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절반 각을 한 각으로 만든 것은 두 배가 된 거잖아. 그럼 위의 식하고 위의 식의 역개념이 되는 거고, 문제는 얘가 제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곱 이 식 중에 어떤 놈이 있냐면 요 식이 있어요. 요 식. 그래서 코사인, 사인은 아래식이겠지? 알파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2분의 알파만 집어넣으면 그 식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식이 나와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돼. 그럼 너희들이 다음에 하다 보면 요놈은 사인 제곱 알파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요놈이 2알파가 된다 이거지. 자,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을 불편하게 만들었어. 알파가 2알파가 되면 불편해지겠지. 단 사인 제곱을 1차로 만드는 장점이 있어요. 얘는 제곱 2차고 얘는 1차잖아.
2차보다 1차가 더 쉽겠지. 그렇지? 각은 좀 더 불편해질 수 있어. 한 각이 알파가 2알파가 됐으니까. 대신 차수가 줄어들었어. 목적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목적성이 있습니다. 다음 미분 적분할 때. 미분이 어려워, 적분이 어려워. 적분이 더 어렵겠지. 거꾸로 가니까 그래. 앞으로 달리기, 뒤로 달리기 하고 뒤로 달리기 더 어려워. 앞으로 잘 달리다 보면 뒤로 잘 달릴 수 있는데 됐어요? 앞으로 가는 것과 뒤로 가는 것은 룰이 좀 다르잖아. 그렇지? 적용 방법이 좀 달라. 알겠지? 그래서 그때 많이 사용합니다. 2차를 적분하기 어려워. 1차는 적분할 수가 있는데 2차를 미분하는 건데 알겠어요? 2차 적분이 안 돼. 알겠나요? 그때 많이 이용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도 뭐 안 나온다가 아니라 멈췄어. 왜 멈췄지? 자,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도 위에 식에 서 있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야. 나는 이 공식이 외우기 싫다 하는 사람은 요놈을 알파, 요놈을 2알파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이름 저어진 이유는 목적이 그거다 이거야 일단은. 그러지? 반각을 온각으로 만드는 어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모든 각들을 하나의 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온각으로.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탄젠트는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다.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온 거고 우리가 2배각은 반각은 어디서 왔다? 요놈을 통해서 반각으로 갔다 이거지. 두 개죠 일단. 그럼 덧셈을 통해서 배각으로 온 거고 배각 코사인 2알파에서 반각으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공식이. 과거에는 어떤 뭣도 있었냐면 곱을 합으로 바꾸는 공식도 있었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곱을 합으로 바꾸는 공식도 있었고 합을 곱으로 바꾸는 공식도 있어요. 식이 좀 깁니다. 근데 요놈을 다 증명합니다. 요놈을 다 증명해. 안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또 또래 같은 놈 있으면 너희들 증명 한번 해봐라고 나올 수도 있어. 됐어요? 근데 한번 줄 텐데 너희들이 외우기가 힘들어. 나도 잘 못 외우고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우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직선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탄젠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두 예각이 이루는 각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은 여기하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개야. 여기랑 여기야. 여기랑 여기지. 두 개가 보각입니다. 합이 파이야. 합이 파이란 말은 탄젠트 값이 이 각에 대한 기울기 탄젠트 값이 하나가 양수이면 하나는 음수란 소리지. 절대값은 같네요. 절대값은 같지. 뭔만 이해됐지? 그러면 요 놈의 기울기는 우리는 어떤 놈을 표현할 거야? 요 놈으로 표현하겠지. 요 놈으로. 요 각으로. 요 놈의 기울기는 어떤 놈으로 표현해? 요 각으로 표현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루는 각이 요 놈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각을 쓸 때, 자, 요 직선을 각을 쓸 때, 우리는 요 각만 쓰는 게 아니야. 요 각도 써. 요 각도 쓴다고. 이해되니? 그리고 요 각을 쓸 때도 요 각만 쓰는 게 아니라 요 각도 쓰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다 보면 이 탄젠트 값을 계산하다 보면 그 값이 부호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각을 빼다 보면 요 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각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다 보면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나오면 어차피 요놈의 탄젠트 값과 요놈의 탄젠트 값은 어쩐다? 절대값은 같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에 대해서 여기서 탄젠트 알파는 얼마 알파를 넣고 요놈 베타를 넣으면 탄젠트 알파는 얼마고 m이고 탄젠트 베타는 m 다시가 돼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탄젠트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고 이놈은 우리는 탄젠트 덧셈 정리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가 위에가 마이너스 여가 플러스가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A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구할 수가 있는데 얘를 구하다 보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절대값 씌우면 우리는 예각의 크기가 다. 그래서 질문은 무조건 예각의 크기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두 직선이 이루는 탄젠트 값의 절대값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시컨트 제곱 세타를 구하라 했지. 자, 시컨트 제곱 세타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탄젠트 세타, 탄젠트 제곱 생각하라고. 시컨트 제곱하고 탄젠트 제곱이 세트야.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소리고 현재 문제에서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것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소리야. 탄젠트 알파. 자, 탄젠트 알파는 여기서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탄젠트 베타는 여기가 2야.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자, 이루는 각을 A각을 그냥 세타라고 했으니까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겠지. A각으로 이렇게 쓰고 우리는 오른쪽에만 절대값 붙이면 되겠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야? 3분의 3, 1이 됐네요.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돼서 위에 거 집어넣으면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럼 탄젠트 각 나오면 세타가 이 뭐 특수각이 나오면 나머지가 다 구할 수 있고 아니면 특수각이 아닌 경우는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구하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렇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알파 베타.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 뭐냐면 공식을 다 외워야 됩니다. 공식 사인 덧셈 정리, 코사인 덧셈, 탄젠트 덧셈은 다 외워야 되고 문제의 조건에서 무엇가 나왔느냐,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를 구할 수 있으면 이 덧셈 정리가 쉬울 거야. 그러지? 근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잘 못 구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인 알파니까 요걸로 통해서 다 구할 수 있고 요걸 통해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 될 게 없어. 얘는 뭐 탄젠트니까 탄젠트에 대해서 요 각에 대해서 탄젠트가 나왔어. 그럼 현재 그림에서 탄젠트를 구할 수가 있냐면 탄젠트를 구하려면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겠네. 직각삼각형 그렸어. 그럼 직각삼각형 하나, 두 개로 우리는 요 각에 대한 탄젠트, 요 각에 대한 탄젠트를 빼면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고 탄젠트 요 각은 탄젠트 요것분의 여가 5, 여가 1, 여가 나왔고 여기 나왔고 h 안 나왔어. 그러겠지? 그 다음에 요 각에 대한 탄젠트는 나왔어. 그리고 탄젠트 세타도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왔어? 탄젠트 알파는 아직은 안 나왔어. 탄젠트 베타는 나왔어. 5분의 1.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나왔어? 나왔어. H 구하라는 거지. 그러지?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세타가 되긴 하는데 뭐하고 두 개를 더하면 알파가 되겠네. 그럼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베타라고 풀면 마무리 되겠네요. 이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덧셈 정리에 대해서는 각을
각을 쪼갤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두 배 각을 수도 반각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라는 소리야. 지금까지 많이 안 써봤던 각을 갖고 노는 거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고 실제로 이쪽 연산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푸니까 되는데 실제 도형 들어가 보면 그런 각 쪼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온각으로만 많이 풀지 각 쪼개고 붙이고 이런 작업들이 생각보다는 어렵다. 다음은 합성함수의 삼가함수의 합성입니다. 합성. 합쳤다 이런 뜻이야. 자, 합성함수,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자,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교육과정에서 지금 빠졌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들어왔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다 알려줄 거야. 다 알려줄 거야.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얘 더하기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이야. 이게 우리는 어디 뭐냐면 수원에서는 이 문제 나오면 꽤 어려운 문제야. 못 푼다가 아니라 꽤 어려운 문제야. 근데 우리가 이 합성을 배우면 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루트 3의 제곱, 1의 제곱 하면 4죠. 루트를 붙여가지고 제곱을 합니다. 제곱하고 얘는 사인으로 가도 되고 코사인으로 가도 돼. 그러면 사인 x 플러스 알파 코사인 x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 구하는 방법 좀 알려줄 거고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쓸 수 있다고 하면 최대값 최소값은 끝났지. 사인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끝. 최대값은 얼마고 2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이것보다 뭐가 어렵냐면 조건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이 식을 이렇게 쓰고 조건이 뭐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조건.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되냐?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되냐?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겠지? 알파, 베타 구하는 방법까지는 알려줄 거고, 요렇게 한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요거 특징도 이런 특징입니다. 자, 사인 1차 각 x, 코사인 1차 각 x, 사인, 코사인이 각이 똑같은 함수를 더한 겁니다. 1차를 더한 거야. 정확하게 룰을 기억해야 돼. 1차를 더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뭐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이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삼가함수를 갖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 생각하면 2차 함수 사인, 코사인 합성시킨 거.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사인만 가능했어. 코사인 제곱, 코사인만 가능했어. 2차식으로 쓸 수 있는 거 했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은 뭐에 있었냐면 기울기적 생각. 코사인분의 사인 수원에 나옵니다. 이거 나올 거야. 코사인분의 사인 뭘 단위원 이용해서 기울기적 생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 알겠어요? 사인분의 사인은 우리는 치환 통해서 함수로 넘어가는 건 다 된 거고 유리함수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차함수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코사인분의 사인은 뭘로 풀었다? 기울기로 풀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이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야. 그런 얘를 합성시켜가지고 쉽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고 됐습니까? 이 다음에는 사인과 코사인이 우리가 이 형태가 아닌 형태는 내가 지금까지 본 미분 형태가 아닌 문제는 다 그래프야. 다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야. 그럼 다 미분해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미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소리가 돼. 내가 아는 것은 쉽게 끝나는 거고 이제는 왜냐면 미분한다고 하면 얘를 조작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래프를 완성을 시켜야 돼. 그러고 나야 최대값, 최소값이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과정이 좀 길어지겠지. 지금까지 아는 놈들은 쉽게 이용을 할 거고 내가 지금까지 아는 놈이 아니야. 다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게 되지? 자, 합성식은 자, 어떤 놈을 합성시키냐라는 거고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만 합성을 시킨 거야. 사인 1차, 코사인 1차 각이 같아야 돼. 얘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사인 각 있는 원래 세타 플러스 그냥 알파로 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무조건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런데 여기 있는 a하고 b가 결정이 되면 알파도 결정이 됩니다. 여기 있는 세타는 변수일 거야.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면 이 x는 변수야. x에다 각을 쭉쭉쭉 집어넣다 보니까 그래프가 얘가 값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작았다 커졌다 이거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여기에 세타는 변수고 이 알파는 고정값인데 이 고정값은 a, b로 구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이 어디에서 출발했냐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지금 배운 공식은 뭐밖에 없냐면 덧셈 정리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 덧셈 정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다 좀 밑에다 잠깐 적어볼게요. 잘 봐. 왼쪽을 오른쪽으로 바꾸는 게 쉽겠어? 오른쪽을 왼쪽으로 바꾸는 게 쉽겠어? 누가 어디 덧셈 정리할 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를 외웠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외웠단 말이지. 그러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단 외웠어. 그럼 너희들이 공부가 왼쪽에서 오른쪽 공부가 외워지면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외워줘야 된다고.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이 힘들어. 하나를 갖고 쪼개는 건 쉽지만 쪼개져 있는 것을 합치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는 어렵다는 말이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너희들이 덧셈 정리가 완성이 되는 거야, 실은. 그럼 왼쪽은 뭐냐면 얘를 더하기 형태를 하나의 형태로 만든 거라고. 덧셈 정리라고 생각이 한다면. 근데 생각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잖아. 이게 덧셈 정리라고 생각이 되냐 안 되냐 이거잖아. 왼쪽 식을 봤을 때 덧셈 정리네 하고 이렇게 푸는 이건 천재지. 이거는 힘들어. 이게 결론을 내가 먼저 알려주고 거꾸로 온 거야. 사실 공부는 이게 아니지. 왜 왼쪽 식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가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야. 이게 공부가 돼. 알겠나요? 이게 합성이 내가 아주 중요하고 합성이 그래도 교육과정에 많이 남아있으면 그거 설명해 줬을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얘를 이용만 하자는 거고 그 이용에 대한 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할 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식을 바꿀 수가 있어. 이 식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사코 코사로 바꿀 수가 있어. 코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식이 똑같은 거죠. 식이 똑같은 거지. 자, 나는 요놈을 요렇게 식을 정리한 거지. 근데 요놈이 요놈이면 요놈도 요놈이란 소리네. 그럼 요 식하고 요 식이 어떤단 소리야? 똑같단 소리네. 똑같은 위치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 식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원리야 원래는. 근데 내가 이놈을 이렇게 변형시키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고. 얘를 보자마자 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그 과정만 보여준 겁니다. 이놈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A는 뭐냐면 지금 A는이 아니라 A는 아니죠. 알파가 등장했으니까 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도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사인 알파는 얘가 지금 B잖아. 그래서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이고 코사인 알파는 왼쪽 식을 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가 된다가 조건이다고. 단.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외우겠지. 얘를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외우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외우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지.
이해한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용한다. 자, 이용 방법만 알려줄게요. 자, 이용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순서만 잘 지켜야 돼요. A 사인 B 코사인이야. A 사인 B 코사인입니다. 이 점에다가 뭘 찍냐면 A, B를 찍습니다. A, B를 찍어요. 찍으면 당연히 이놈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쓰면 이게 다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 그래서 사인 알파는 이것분의 이거. 코사인 알파는 이것분의 이거. 보면서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합성이 나오면 어쩐다? 그림 하나 그리고 이거 보면서 알파값이 특수각이면 특수각으로 표현하고 특수각이 나오면 이거 쓸 필요 없어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로 표현하고 대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뭐다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다시 가서 풀어보면 오른쪽 쪽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자 좌표 평면에 A 사인 B 코사인 루트 3,1을 찍고 연결을 하면 요 각이 얼마? 30도가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요거의 답은 y는 뭐가 되냐면 a제곱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가 되고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쓰면 끝난다 이거죠. 끝. 이해됩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2이고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는 걸 알았고 언제라는 것도 이제 요걸 보면서 알 수 있겠지. 요게 얼마가 됐을 때? 90도가 됐을 때 최대가 되니까 세타는 얼마다?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된다. 최소가 됐을 때는 얼마가 된다? 답은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왜냐면 주기함수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 그럼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쓰겠다 이거지. 어디다가 쓸 거냐면 뭐 될까? 요거 하게 되면 되겠지? 그렇지?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보통은 최소값에 대한 범위 요것보다는 최대값이 좀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림에서는 어디를 의미하고 있냐면 자, 요게 지금 알파죠. 그럼 세타 여기는 문제는 x로 써지니까 상관없어. 너는 안 지워도 돼. 이게 90도가 되면 되잖아. 60도는 지금 여가 있지. 이게 90도가 되는 각은 어디가 있냐면 요 놈이 조건이 된다 이거죠. 요 놈이 세타 형태가 되면 이게 뭐라고? 조건이 들어간다고. 얘를 보면서 그 다음에 요 놈이 2분의 3파이가 되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최대에 대한 조건이 더 많이 나오니까 요것만 표현할 거야. 그러면 이 그림 그려놓고 이 그림 보면서 세타가 되는 각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이 각이 특수각이 아니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 사인 세타는 이렇게 질문이 된다고요. 그때의 세타 값은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때의 사인 세타는 이렇게 물어보겠지. 왜냐면 세타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니? 그럼 사인 세타는 뭘 보고 그리면 된다고? 얘를 보면서 세타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최대가 될 때는 요 놈이 세타가 된다고 해. 그래야 90도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요 놈 삼각형을 보면서 사인 세타를 구하면 된다고. 사인 세타. 되니? 그래서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뭐다 현재로서는 a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합성이 꽤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덧셈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합성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합성은 사인만 있는 게 아니지. 코사인으로 더하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코사인 얘는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보통 했어.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쓰기로 약속합니다.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써.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써. 이게 기본 룰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점을 찍어. 연결을 하고 세타 마이너스 베타라 쓰고 베타가 어딘지 말하면 되는데 베타는 y축 있지 y축 양의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요 각 요것도 이거 돌아간 각이 아니라 이쪽이야.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돌아간 각이고 얘는 이렇게 돌아간 각이 베타가 되겠다. 됐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어? 얘를 y는 2 코사인 x 마이너스 지금 이제 요 각이 기다고요. 이렇게 돌아간 각이 기다고요. 이놈이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코사인의 최대값은 어디에 있어? 0에서 있지. 그리고 최소값은 어디 있어? 코사인은 파이에서 있지. 그럼 요놈이 0이 되면 최대값이고 요놈이 파이가 되면 최소값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합성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식 보고 그래프 그리고 단위 표면에도 표현을 하고 우리는 어디까지 표현하다. 얘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그러면 이 베타를 보면서 우리는 뭘 표현할 거야? 단 사인 베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베타 a가 되겠고 코사인 베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보면서 쓰면 됩니다. 베타는 코사인 베타는 b가 되겠다. 예, 사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서 이 내용은 과거에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무 공식적이다고 해서 아마 빠진 것도 있는데 이 공식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공식도 마찬가지야 실은. 단지 요놈이 뒤로 가면 활용도가 또 있냐? 다른 데 활용도가 있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 것 같아요. 나머지 극한 같은 경우는 뒤로 미분은 계속 연결이 되거든. 얘는 이걸로 딱 합성, 이게 덧셈 정리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놈 딱 이거다 이거야. 너무 공식적이라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문제 많이 변형시킬 수가 있어. 여기서 다 변형시킬 수 있는 거 뭐냐면 이 룰은 정해졌어요. 네, 뭘 줄 거냐면 이 세타의 범위를 지정해 줄 겁니다. 세타의 범위를 지정해 줄 거야. 세타의 범위를 지정해 준다는 것은 그래프가 완성이 되더라도 100% 완성이 되지는 않잖아. 그럼 그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얘는 전체 범위니까 우리는 무조건 최대값이 마이너스 1 이것만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사인이 범위가 세타의 범위가 정해지면 이 알파 값하고 세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과거에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덧셈 정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덧셈 정리를 쭉 설명한 거야. 공식 다 당연히 외워야 되겠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탄젠트 2배각 반각,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떤 기울기적 생각에 대한 두 직선이 이루는 A각이 되어 있으면 100% 나오는 문제. 100% 나와요. 직선이 두 개 이루는 A각이 크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합성에 대한 문제도 학교 내신에서는 언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언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겠지.
교과서에 나왔으면 낼 거고 안 나왔으면 설명 안 해주면 안 낼 거라는 거고. 알겠죠? 100%라고 말을 장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빠졌다기보다는 뭐 읽을 거리에 나올 수는 있어요. 알겠나요? 그냥 엄청 감사하는 문제야. 이런 문제를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 형태였는데 뭐 그렇더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용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우리한테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